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어제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상당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말이죠, 이화영 지금 평화부시사했었죠. 그리고 쌍발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의혹을 받는 이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월선 원전 사건, 그 다음에 우리은행을 비롯한 국내 일부 은행에서 8조 원 상당의 자금을 해외에 송금한 사건들, 여기에 관해서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금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제 어제 저녁에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선적으로 우선 복장과 관련해서요, 항상 김건희 여사가 떴다 그러면은 이제 패션이 우선적으로 관심이 되는데요. 한복을 점잖게 차려 입고 흰색 저고리하고 연보라 치마에 한복 차림했는데요. 거기에 왼쪽 가슴에 이 태극기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 태극기 배지 윤석열 대통령도 달았어요. 그런데 저도 뭐 이런 행사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 비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행사를 할 때 이 경호실에서 말이죠. 쉽게 우리 그러니까 행사 요원들을 등급에 따라서 이 비표를 좀 달리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이 최고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기 배지는 일종의 이 경호 차원에서 다른 하나의 인식, 말하자면 신분증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워낙 김건희 여사 그동안에 뭐 이 김정숙 여사 때부터요, 이 배지, 브로치 이런 것들이 언론에 관심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이 태극기 배지가 이게 뭔가 하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장식용 배지가 아니고요. 이 경호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대통령 내외에게만 줬거나 아니면은 측근 공식 수행원들한테 배포한 달도록 이 부착도록 준 이 태극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동포 간담회 200여 명이 참석해서요, 상당히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뉴욕 하면 뭐 저도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 순방보다도 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야말로 뉴욕 동포들 모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세계 한인 사회의 모범이 된 점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또 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힌 대로 연대의 정신, 이건 우리 동포 사회에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우리 1.5세, 2세들은 세계 경제, 금융, 문화 중심지인 뉴욕에서 주도적 위치에서 투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동포 여러분들의 활약이 자랑스럽고 모국을 향한 애정과 그리고 관심에 늘 감사드린다. 그리고요, 이 이승만 전 대통령, 서재필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이 뉴욕을 기반으로 해서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요, 지금 해외 우리 동포들이 제대로 된 미국 시민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또 동포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지원하겠고, 우리 동포들이 혐오 범죄와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동포 여러분께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도 표명했는데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이 민주당에서 별의별 것 갖고 다 시비하고 말이죠. 또 우리 국민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이준석이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본인 가처분 신청이 국내 법적 투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엔의 제소화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유엔 뉴욕에 있어요. 그야말로 전 세계 정치의 중심이 이제 뉴욕 유엔이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닌데, 물론 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상징성 면에서 말이죠. 이러한 유엔에다가 이 본인이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고 유엔의 제소까지 하겠다는 이준석. 그야말로 뉴욕 동포 여러분들께서요, 이런 이준석에게 좀 강하게 질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조경태 의원, 5선의 우리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오늘,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다양한 정치 현안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당권 도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 내용들, 그 다음에 이준석 얘기,
그리고 또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민주당의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고루고루 이 언급을 했는데 우리 그야말로 평균적인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순방 과정에 낀 브로치를 항상 문제 삼고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브로치 값부터 공개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는 자기 사비를 들였든 아니면 빌린 것이든 개인이 마련한 브로치 아니냐.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옷과 액세서리는 나라 돈으로 구입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꼭꼭 숨기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 브로치만 문제 삼느냐. 억지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김건희 여사의 브로치를 문제 삼으려면 나라 돈을 건드린 김정숙 여사 옷값부터 수사하라.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각종 비리로 정말 딱 비리로 의혹을 받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비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갖다가 정치 찬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성역도 아닌데 비리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방탄국가로 몰아가고 있는 거. 국회로. 이런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도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 논문을 반납하겠다. 그리고 이 논문 이 학위를 반납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말만 해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도 아닌데도 저렇게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비대위 가처분, 비대위 가처분으로 끝없는 도돌이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말이죠. 경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명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미리 징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단을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친윤 핵심들이 이준석에 대한 감정적 대응 때문에 이렇게 사안이 커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에 대해서도 최근에 잇따라 막말을 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는 점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당내 문제를 갖다가 유엔에까지 끌고 갔다는 거 이거는 세계 만방에 한국 정치는 엉터리다라고 나라 망신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준석이가 무조건 싸움에서는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 말이 지나치면 아니한 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빈관을 신축하려면 이건 밀실에서 할 게 아니라 먼저 여론을 묻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와 상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정무 기능이 대통령실 마비되어 있고 정무수석은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자리인데 월급 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야당의 축하환 전달하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다. 아주 이진복 정무수석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선거를 하려면 2024년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해야 하는데 내년 초 차기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대표에 출마해서 151석의 여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쌍방울고리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칼을 굉장히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 왜냐하면 이재명 초기 2년간을 평화부지사를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지분을 30여 %나 가지고 있는 킨텍스 대표이사 자리를 아직도 꽤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김동연이도 이재명이가 심어놓은 사람인데 이거 못 잘라내죠. 그래서 지금 있는데 이 정도 피의자로서 뇌물수수까지 받고 조사를 하면요. 이화영 킨텍스 사장 그냥 바로 물러나십시오. 예. 이렇게 이재명이 닮아가지 마시라.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18인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 20일이니까요. 3일 전에 이화영을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제일 처음 보도는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선 1차적으로요. 이화영은 그러니까 경기평화부지사로 가기 전까지는 쌍방울 이사를 했어요. 사회이사 2017년도 3월부터 2018년도 6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기획운영 국가위원장을 맡으면서 사회이사를 그만뒀는데 그때 사회이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회이사 할 때야 뭐 사회이사 봉급도 받고 그렇겠죠. 그런데 2018년도 8월이면요. 7월에 이제 부지사가 됐는데요. 8월에 부지사가 됐는데 이 부지사가 되고 나서도
부지사 기간 중에 그리고 킨텍스 사장 중에도 지금 쌍방울로부터 말이죠.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월부터 쌍방울 법화를 이용해서 1억 원 1억 원 정도를 사용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지난 7일 날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자택, 그리고 킨텍스 사무실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월 수백만 원의 사적인 사용, 여기에 대해서 이제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화영 당시에 평화부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아태협이라고 하는 시민단체하고 대북 관련 행사를 했는데 이 대북 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 아태형 이 시민단체한테 쌍방울에서 수억 원의 지원을 해준 혐의가 이것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때 그래서 이 쌍방울과 그다음에 경기도와의 연계 고리 역할을 아태협이 했는데 그 아태협의 또 이 한가운데 또 쌍방울 측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이화영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에 대한 이 수사의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요, 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은행이 말이죠, 검찰이 우리은행에 대한 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 본사입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우리은행이 제일 많이 걸려있죠. 해외 8조 원 정도가 이상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바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검찰, 경찰, 국정원, 그 다음에 금감원 이런 관련 기관이 일제히 동원이 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우리은행에 있는 지점장이 작년부터 인천에 있는 이 중소업체를 통해서요, 중소업체를 통해서 수천억 원이 해외로 유출되는데 이 협조를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리은행의 지점장이 근무하는 지점을 통해서요 수백 회에 걸쳐서 4천억여 원을 해외에 이 업체가 송금했어요. 그런데 이 송금할 때 일본에서 들어온 가상화폐인데요. 금융당국 허가 없이 현금화한 뒤에 해외로 보내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이 업체가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장의 경우에는요. 이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 업체에게 알려졌다. 이러한 혐의를 잡고 이 금감원이 적발해서 검찰에 통보해가지고 검찰에서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일종의 이제 비업체인데 인천에 있는 이 업체가 해외 송금을 할 때는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허위 증빙 서류를 수백 차례 보냈는데도 우리은행 지점에서는요 한 번도 이 허위 이 서류가 적발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송금 표류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업체는요 일본에서 건너온 가상화폐를 국내 시장에서 팔아가지고요 그 대금을 해외 송금하면서 골드바 또는 반도체 칩 이런 수입 물품 값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 서류를 꾸몄다 이런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이 지점장이 불법 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줬는지 이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장은요 일단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 중소업체 관계자 3명은요 이미 대구지검에서요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이 끝나면 이 지점장에 대한 구속 수사로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것도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말이죠 이 단독으로 상당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대선 때 있었던 일인데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 산업자원부가 말이죠 월성원전 1호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산업통상부가 작년 대선 때 말이죠 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재심의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거는 권명호 의원이 산잡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서 감사원에서 작년 12월 27일 날 산업부의 재심의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부가 말이죠 감사에 불복해가지고 지난 2020년도 11월 18일 재심의 청구를 했는데 1년 만에 이 감사원으로부터 이건 부적합하다. 그래서
기각당한 거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는요, 감사에서 검사가 나간다, 검찰에서 검사한다. 그러니까 파일을 444개나 되는 파일을 갖다가 전부 다 삭제했고,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파일이 전부 다 복구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부가 말이죠, 이 파일을 전부 삭제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재심의를 청구했다. 이 얘기는요, 그야말로 이제 어차피 법의 처벌을 받긴 받는데 법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도로 낮추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이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기각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검찰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말이죠,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도 밝혔어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사세행 시민단체죠. 그러니까 현 야권의 성향이 있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입니다. 사세행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이게 무려 6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협의 없음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왜 각하 처분 협의 없다,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요. 검찰에서 주장의 내용은 바로 뭐냐? 우선 이거는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직접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볼 때 대장동 개발 비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견이에요. 그럼 유세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줘서 1조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고 말을 한 거. 이것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사세행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 고발했지만은 의견 표명 아니면 평가에 불과하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검찰에서 또 특히 강조한 것 중 하나는요. 불기소 이유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 원이나 되는 이런 점. 그 다음에 사업 협약 및 진행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허위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지금 김만배를 비롯한 이 민간 이익 부분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거기에 이재명이가 그렇게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고 그대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는 이재명의 이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 불법 개입 혐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를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곡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요, 딸과 아들들이 아주 SNS 아주 선수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딸 대통령이 말이죠, 최근에 트위터에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늙었다. 굉장히 말할 수 없을 만큼 늙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는 이모티콘까지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차마 말할 수 없이 늙으셨다. 왜? 이 아버지만 늙은 게 아니라 평산 식구들이 모두 늙었다. 그러면서 반려견, 반려, 묘까지도 늙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반려견 마루를 쓰다듬는 사진을 올려가지고요. 이 마루가 이제 반려견의 이름이 마루입니다. 마루는 걷다가 다리가 미끄러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반려묘 이름은 또 찡찡이에요. 16살 됐다고 하는데 이 찡찡이의 사진도 올려놓으면서요. 찡찡이는 점프 뛰고 내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 찡찡이 반려묘의 경우에는요. 2007년도에 결혼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기견이 하나, 유기견이 있는데 토리, 유기견을 이제 입양해갖고 이제 식구가 됐는데 검은 개 토리는 세련된 애쉬 그레이가 됐다. 그러면서 토리가 누워있는 사진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아버지는 차마 말할 수 없이 늙으셨다. 괜스레. 라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의 이모티콘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다혜 씨의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종종 문재인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가끔 말이죠.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이야기하는 트윗을 올려갖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는요. 추석 연휴에 수박을 썰고 있는 문 대통령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수박 썰고 있는 문 대통령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사진도
올려놓고 해시태그 명절 아빠 일시키기 이런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늙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뭔가 불길한 일을 예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또 미디어들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